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슈로 하나 묻힌 뉴스가 있는데요. 이재명이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김용이 유동규 뒤통수 때리고 이재명에게 올인하다 인생 개조지게 생겼는데요. 검찰이 21일 불법 대선 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보석 조건에 사건 관계자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관계자의 변호인들과 수시로 연락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직권 취소도 고려해달라며 재구속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의혹은 첫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둘째, 검사 사칭 재판 위증 요구 의혹, 셋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설명하면서 이재명과 김인섭 씨와의 관계가 각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 148표보다 1표 많았습니다. 이날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해 모두 A4 용지 18장 분량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준비했지만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지랄맞은 항의에 증거 부분은 발표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검찰이 영장신문에 잘 대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범이 아니라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요약 부분만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장관님들이 장관님께 뭐 잡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오늘 가불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실까요?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못하셨는데 서면으로 대신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국무위원님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는데요.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회기 중에 꼭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었던 어떤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자 민주당은 21일 밤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강성진명, 중도, 비명계 의원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명인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비상의총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회의장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격앙된 모습이었고 상당히 혼란했고 당의 위기라는 모습을 앞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결 상황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고 한 뒤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얘기,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왜 던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좀 밝혀라. 솔직하고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고성도 오갔다고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의원 중 한 분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화가 난다는 차원에서 탈당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발언은 홍익표 의원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의총장에서 내가 가결표를 던졌다고 공개한 의원도 2분 있었다며 비명계의 의원 중 일부가 가결표를 던졌음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가결표를 던졌다고 말한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했다며 당 지도부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부결을 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가결파들은 당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왜 가결표를 던졌다고 입장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명계를 겨냥했습니다. 여전히 당대표 최고의 권한이 바로 공천권이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유를 분석해보면 일단 민주당 비명계는 이재명을 살려둬봤자 자신들에게 공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간파한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봐도 이재명이 뭐하러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인 비명계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장 이재명 홍유병 개딸들이 비명계 쫓아내라고 난리부르스 치는데 말입니다. 비명계 역시 항상 겉다르고 속다른 언제나 태세 전환하는 이재명을 절대 믿지 못해 박광훈 비대위 체제로 마음을 하나로 정해 결국 체포안을 가결시킨 거라 나라의 TV는 분석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려 이재명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건강 상태인데요. 법조계에선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이 병상에 누워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장 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할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 성향이 참 유상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23년 2월 2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최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선 박영수 전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이재명에 대한 기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